자, 해당 문제는 20년 정척이 4회차 기출이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IPv4의 확장형으로 IPv4가 가지고 있는 주소 고갈, 보안성, 이동성, 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128비트 주소 체계를 갖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그쵸? IPv6 버전 6번이죠. 우선 아셨어야 되는 거는 IPv4의 확장형이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고 128비트 주소 체계를 갖는 프로토콜이라는 거에서 눈치를 채셨어야 됐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디자인 패턴의 유형에는 생성, 구조, 뭐가 있다? 괄호 안에 알바는 유형을 쓰시오. 뭐죠? 그쵸? 목적에는 생성, 구조, 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범위에는 클래스, 객체 이렇게가 있죠. 기억나시죠? 안 나시나요? 이게 디자인 패턴 돼서 이제 분류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생성, 구조, 행위 패턴 뭐 이런 것들 뭘로 뭐 외우시면 돼요? 뭐 아니면은 뭐 또 억지로 외워보자 이러면은 뭐 생선 구이 먹고 행복해지자, 생성 구조 행위 이렇게라도 외우셔야겠죠. 자, 3번입니다. 자, 다음은 판매와 관련된 다이어그램이다. 해당 다이어그램 명칭을 쓰시오. 자, 우선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고 점선 화살표가 있는 UML 다이어그램 이걸 보고 어떻게 쓰셨어야 돼요? 자, 우선 UML 다이어그램 뭐였죠? 통합 모델링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라던가 업무의 흐름이라던가 시스템의 구조라던가 컴포넌트의 관계들을 그린 도면이죠. 그래서 왜 그걸 사용을 하느냐? 사용 이유가 뭐냐?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의사소통하기 쉽게 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뭐 이런 구조들을 만들 때 뭐 시스템 구축의 기본을 마련하는 데 좋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의 종류 엄청 많았었죠.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포 다이어그램,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들이. 자, 그 중에서 얘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라는 거죠. 명칭을. 자, 폴더 모양 패키지가 있고 점선으로 표현된 의존 관계 그리고 요거 여기에 임포트 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 표기. 자, 이걸 보고서 뭐라고 쓰셨어야 돼요? 그쵸,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고 쓰셨어야 됩니다. 자, 뭐에서 느끼셨어야 된다? 폴더 모양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된 의존 관계 그리고 스테레오 타입의 임포트. 자, 그래서 얘는 패키지 다이어그램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셨어야 됐고,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회복 기법 중 롤백 시 리두, 언두가 모두 실행되는 트랜잭션 처리법. 트랜잭션 수행 중에서 갱신 결과를 바로 DB에 반영하는 기법은 무엇입니까? 뭐죠? 그쵸. 즉각 갱신 회복 기법입니다. 자, 로그 기반으로 회복하는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지연갱신 회복 기법, 즉각갱신 회복 기법. 그 중에서 얘는 즉각적으로 결과를 바로 DB에 반영하는 기법이니까 즉각갱신 회복 기법이고, 이 외에
지연갱신 회복 기법은 뭐예요? 트랜잭션의 구분 완료된 상태에서 변경 내용을 로그 파일에만 저장하라는 게 지연갱신 회복 기법이죠. 그리고 체크포인트 회복 기법은 장애 발생했을 때 검사점, 체크포인트 이전에 처리된 트랜잭션은 회복에서 제외를 하고 검사점 이후에 처리된 트랜잭션은 회복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것을 체크포인트 회복 기법이라고 하고, 또 뭐 있었어요? 그림자 페이징 회복 기법.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메모리상의 뭐 하드디스크에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기법이었고, 미디어 회복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크 같은 비위 발성 저장 장치가 손상되는 장애 발생을 대비를 해서 회복 기법이죠. 그걸 대비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이 10일 때 10을 이진수로 변환하는 자바 소스 코드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을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A라고 하는, 그쵸, 배열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고, 몇 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8개의 공간을 만들겠다 라는 겁니다. 즉 뭐 이런 식으로 공간 만들어 놓고 얘 이름 A야 라고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변수 I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0 집어넣고, n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10 집어넣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반복을 해서 이게 조건이 참이라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A, I, N? 자, 우선 우리 조건문이 실행이 되려면은 필요한 3가지가 있었죠. 필수적으로 어떤 조건문이든지 간에 뭐뭐뭐뭐였었죠? 초기값, 조건식, 증감값, 요 3가지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요? I? 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얘가 총 몇 번 돌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배열을 하나씩 다 타가지고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방법은 뭐 n을 이용을 해서 n이 0보다 클 경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똑같은 말이잖아요. n이 0보다 클 경우, 아니면 n이 0보다 클 경우,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또 이게 아니다, 그럼 i를 이용을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거를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i를 7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빼죠. 그리고 그 지금 뭐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i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얘를 볼 필요 없었습니다. 얘를 말죠. i를 증가시키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i가 8보다 작을 경우 이래 되고, 그동안 반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게 아니다 이러면 뭐 또 가능해요? i가 그쵸? 7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썼으면 정답이죠. 자, 그래서 1번 괄호 안에는 뭐 이런 n이 0보다 크다,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i가 8보다 작을 경우, i가 7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요 뭐 이런 류에 이 해당되는 그 값이 들어갔을 경우에 정답이 되는 거고요. 1번 괄호 안에. 자, 2번에 여기
자,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n%? n% 뭐가 돼야 되죠? (2가) 돼야겠죠? 자,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자, 여기 1번에 n이 0보다 클 경우를 집어넣어놓고 여기 2번에다가 n%2를 이렇게 집어넣어놓을게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우선 n 10 0보다 크죠? 타겠죠? 여기 조건이 참일 경우 타는 거니까. 자, a 0 플러스니까 우선 이 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a의 0번째에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n 10 나누고 나눈 거에 나머지를 쓰겠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 이진수 구할 때 10의 이진수를 구하겠다 이러면은 2로 계속 나누잖아요. 이렇게 5, 2에 2, 2에 1 이렇게 해서 얘 나머지 계산해서 얘는 2 나머지가 없었고 얘는 2 하면 4니까 나머지 하나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없었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선 n을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진수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는 요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요거 5, 2, 1 n을 2로 나누는 거 얘는 나머지가 아니라 나누기, 몫입니다. 몫. 얘가 나머지고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자, 왜 그래요?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이진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성했으면은 뭐 얘를 그냥 1부터 해서 채워 넣었어도 상관없는 건데 우리가 이진수 계산하는 걸 따져보면은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해당 문제.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얘는 2로 나눈 것. 자, 그리고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바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보고 여기 1, 2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거저주는 문제죠. 출력 결과가 이렇게 된대요. 자, 얘 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요거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배열 만드는 거라고 했었죠. 1차원 배열. 자, 얘는 뭐 만드는 거예요? 얘도? 그쵸,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인 거죠. 왜? 바로 두 개니까 여기 안에 행과 열에 해당하는 것들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얘 봤더니 뭐예요? 0, 1, 2 탐색하는 애고 얘는 0, 1, 2, 3, 4 탐색하는 애죠. 즉 뭐예요? 3행 5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가로에는 3, 2번 가로에는 5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니핑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스니핑 뭐죠? 그쵸? 자, 그래서 뭐 암호화 되지 않은 패킷들을 수집하여 뭐 순서대로 재조합 후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수동적인 형태. 자, 그래서 뭐 아니면은 나는 뭐 저런 거 기억 안 난다 이러면 우리 킁킁거리다. 그거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내가 해킹 이게 냄새 코를 킁킁거리려고 하는 그 상대방의 패킷 교환을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킹 기법 중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8번입니다. IP 패킷에서 외부의 공인 IP 주소와 포트 주소에 해당하는 내부 IP 주소를 재기록하여 라우터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주고받는 기술은 무엇인가? 뭐죠? 그쵸,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NAT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네트워크 주소 변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셨어야 되는 거는 외부 네트워크에서 알려진 공인 IP 주소와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는 내부 IP 주소를 변환하는 것. 그게 NAT.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8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9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같이 풀어봤었던 문제죠? 자, 롤이라고 하는 지금 리스트가 있고 프린트 롤의 0번째 리스트를 출력을 해달래요. 자, 얘가 0, 얘가 1, 얘가 2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0번째 인덱스 번호 0번에 해당되는 거를 출력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출력해 주시면 돼요? 그쵸? 1, 2, 3 이렇게 그냥 쓰시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롤의 0번째 요소는 1, 2, 3 각각 따로따로 있는 1 하나, 2 하나, 3 하나 그 요소가 아니고 리스트 하나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라는 걸 알 수 있게 이렇게 출력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뉴라인 요 이스케이프 문자에 n 요거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은 줄바꿈이 되지 않았었어요. 자,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요 프린트 함수 쓰면은 엔드 조건 달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줄바꿈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옆에다가 어디다 작성하셔야 돼요? 줄 바꿔서 여기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정답 쓸 때. 자, 그 다음 봤더니 뭐래요? 롤의 두 번째 요소의 첫 번째 요소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그쵸? 0, 1, 2 두 번째 요소의 첫 번째 0, 1 이래서 7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 이제 반복문 작성이 됐습니다. 자, 뭐래요? 지금 여기 죄송해요.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반복문돌 변수 sub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걔가 어떤 걸 돈대요? 자, 여기 반복 횟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때 세 가지 있었어. 튜플, 리스트, 문자열. 자, 롤이라는 애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데 롤 리스트죠. 들어갈 수 있죠.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sub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탐색해요? 첫 번째는 요거를 탐색을 하고 두 번째는 요거를 탐색을 하고 세 번째는 요 큰 덩어리를 탐색을 하겠죠. 자, 그랬는데 그 sub이라고 하는 애를 또 탐색을 한대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가. 자, 그럼 얘는 뭘 탐색을 하는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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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아이템들을 출력을 해라. 자, 근데 끝날 때 뭐래요? 줄바꿈하지 말고 그냥 띄어쓰기 안 된 거. 지금 여기 띄어쓰기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붙여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야죠. 지금 문제가 약간 조금 제가 잘못 썼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for sub in 롤 for item in sub print item and 하고 여기서 프린트 이렇게 됐었어야 됐습니다. 들여쓰기를 제가 이상꾸리하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해되실까요? 자, 요 sub이라고 하는 애가 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탐색을 다니는 거고, 그 sub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인 건데 아이템은 뭐다? 그 각각의 얘네들이죠. 1, 2, 3, 4, 5, 6, 7, 8, 9 얘네들. 자,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AND라고 했으니까 AND 얘 지금 조건이 달린 거죠. 원래는 아무것도 작성 안 하면은 요게 디폴트다. 근데 아니니까 뭐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건데, 이 한 번의 반복문이 끝날 때마다 뭘 하래요? 프린트. 자,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AND 조건이 없으면, AND 따로 걸어둔 게 없으면 얘는 줄바꿈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1, 2, 3하고 줄바꿈 되고 4, 5 쓰고 줄바꿈 되고 5, 6, 7, 6, 7, 8, 9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전에 풀었던 문제라 가지고 이제 약간 그랬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입니다.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발음 꼬이네요. 위변조 방지 기술로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생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은 무엇인가? 뭐죠? 그쵸, 블록체인이죠. 자, 11번 오픈소스 기반으로 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으로 일반 PC급 컴퓨터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하고 그 안에 보관된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구글, 야후 등에 적용한 기술은 무엇인가? 뭐죠? 그쵸, 하둡이죠. 우리 같이 풀어봤었던 문제 중에 있었습니다. 예시 문제로. 자, 12번입니다. 이상현상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뭐죠? 그쵸,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요 3가지가 있었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그림 한번 보내드렸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에 해당되는 얘 상태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성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쵸, 준비가 돼야 되고, 자, 준비가 끝나서 이제 됐던 애는 그쵸, 2번 실행이 돼야겠죠.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종료가 된 애들은 완료가 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또 그쵸, 대기 상태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준비, 실행, 대기 이렇게 해서 체크 해주셨어야 되고,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빈칸이 나온다면 여기 디스패치 부분 그리고 웨이크업 부분 이런 것들은 구멍이 또 뚫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그림 자체를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오라클 중 특정한 몇 개의 결과 입력값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해주는 오라클은 무엇인가? 자, 테스트 오라클이 뭐였죠? 테스트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기법을 이제 우리가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 오라클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쵸? 참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추정, 휴리스틱 오라클, 그리고 일관성 검사 오라클,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테스트 오라클 유형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해당되는 특정한 몇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뭐죠? 그쵸? 몇 개만 추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샘플링 오라클입니다. 참 오라클은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생성을 해주는 거고, 샘플링 오라클은 특정한 몇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추정까지 들어간 거죠. 샘플링 오라클을 개선을 해서 그 특정 결과값에 대해서는 올바른 결과를 제공을 하고, 나머지 값은 이제 휴리스틱, 추정으로 처리를 한다. 자, 일관성 검사 오라클은 애플리케이션 변경이 있을 때 수행 전과 후의 결과값이 동일한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라클 유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그 4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에 따른 성적 부여가 잘 되었는지 테스트하고자 한다. 아래에 알맞는 테스트 기법은 무엇인가? 뭐죠? 그쵸, 동등분할 테스트죠. 자, 가끔 보고서 경계값 테스트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얘 보면은 입력 데이터들의 그 그룹핑을 대표하는 중간값이죠, 지금. 자, 얘와 얘 사이값 뭐 30, 얘와 얘 사이값 65, 얘와 얘 사이값 75,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값 확인해서 동등분할 테스트였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학과별로 튜플스가 얼마인지 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조건들이 초로록 있는데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where 구문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해야 하며 세미콜론은 생략이 가능하다. 별칭을 사용해야 하며 별칭 사용 시 별칭은 작은 따옴표를 써야 한다. 그리고 집계 함수를 써라 라는 겁니다. 자, 얘에 대한 개수를 지금 파악을 하는 거죠. 행에 대해서. 자, 우선 조회해야 되는 거니까 뭘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쵸, 셀렉트 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자, 봐야 되는 게 학과랑 학과별 튜플 수입니다. 자, 근데 봤더니 학과별 튜플 수라고 하는 게 여기 있나요? 학생 테이블에? 없죠. 즉 별칭이라는 건데 뭘로 나타내야 될까요? 카운트라는 집계함수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카운트가 뭐예요? 해당되는, 그쵸, 행의 개수를 뽑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뭐에 대해서 셀 거야? 나는 학과에 대해서 셀 거야.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프롬 어떤 테이블에서 그것들 가지고 올 건데? 그러면은 학생 테이블 별표요? 별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뭘로 묶어요? 학과를 기준으로 묶죠? 그거에 대해서 전체 그걸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바이 학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번. 데니스 리치와 캠턴스 등이 함께 벨 연구소를 통해 만든 운영체제이며 90% 이상 시험으로 구현되어 있고 시스템 프로그램이 모듈화되어 있어 다른 하드웨어 기종으로 쉽게 이식 가능하며 계층적 트리 구조를 가짐으로써 통합적 인파일 관리가 용이한 운영체제는 무엇인가? 그쵸, 유닉스죠. 자, 그리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C 언어 소스 코드이다. 출력값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은 뭐예요?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왜? 이 별 붙었으니까 변수 이름 앞에. 이러면은 우리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애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료형 뒤에 별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변수 이름 앞에 별 붙어 있으면. 자, 그래서 지금 문자열 포인터 P에 코리아라고 적혀져 있는, 자, 얘네들도 한 덩어리가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문자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뭐 여기 어떤 이미 주소가 맨 앞에 있을 텐데 그 주소를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 P라고 하는 주소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에 집어넣은 거죠. 자,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었죠? 뭐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코리아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포인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코리아 이렇게 집어넣거나.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 문제는 포인터로 지금 문자열을 저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 봤더니 뭐래요? 뭘 출력을 하겠대요? 문자열을 출력하겠다라고 한 거죠. 왜? 퍼센트 S니까 우리 널문자 있을 때까지 출력하는 건 거잖아요, 얘는. 자, 그래서 이 P 주소를 넘겨줬으니까 어디서부터 출력을 해요? 여기서부터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써야겠네요. 코리아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뭐래요? 아, 얘도 지금 문자열을 저장할 건데 P에다가 3을 더하겠대요. 자, 여기가 지금 P였죠. P가 갖고 있는 위치. 여기서 3을 더하겠대요. 자,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요 위치로 지금 주소를 이전을 한 거죠. 더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력을 하니까 뭐가 출력이 돼요? 그렇죠. 2A가 출력이 돼요. 아, 이거 소문자 잘못 쓴 겁니다. 정답은 네, 대문자로 나와야 되겠죠. 2A 이렇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봤더니 얘는 뭐래요? 문자 하나를 출력하겠어 라고 되어 있죠. %C니까. 자, 근데 뭐래요? P가 갖고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가서. 자, 그럼 뭐예요? 그쵸. K를 출력을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서 P에 3을 더했다라고 해서 지금 P의 값이 변했나요? 우리가 변수 P에다가 P 플러스 3 해줘 이게 아니었죠. 그냥 P 값을 가지고 와서 3을 더한 후에 출력해 이거였으니까 현재 P가 여기는 아니에요. 이때만 여기서부터 출력을 한 거고 현재 P는 K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도 문자 하나만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죠. 뭐래요? 문자열 포인터 P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다가 3을 더하고 그 해당 값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 영역에 접근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와라. 자, 뭐예요? 하나, 둘, 셋 가서 여기서 하나 출력해라. 이런 거니까 2.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가 조금 어려운 거였죠? 자, 얘도 문자 하나만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래요? P에서 2를 더하겠대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P에다가 2를 더하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도 잠시만요. 제가 누락시킨 게 하나 있죠. 여기에 별 기호가 없죠, 지금.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해봅시다. P를 찾아가서 그 값을 2 더해라. 얘랑 얘랑 같나요? 얘랑 얘랑 뭐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썼다라고 할게요. 얘랑 얘랑 같아요? 다르죠? 자, 왜 달라요? 얘는 P 주소값에다가 3을 더해서 그걸 찾아가라 라고 한 거고, 얘는 P를 찾아간 다음에 3을 더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개는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우선 P의 값이 얼마죠? K죠. 여기다가 2를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L, M 해서 M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M입니다. P가 가지고 온 값 K. K가 숫자로 따지면 75인 건데, 그 숫자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이제 77에 해당하는, 우리 아스키 코드표를 보셨어도 됐고, 아니 우리 알파벳 순서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걸 보고서 K, L, M 이렇게 해서 M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되는 거고, 얘는 문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바 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 얘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문제예요? 뭘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죠? 상속과 재기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진행 순서, 수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우선 메인부터 항상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순위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 부분 뭐예요? 자, 부모 클래스가 페런츠고 자식 클래스가 차일드죠. 요거까지는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지금 상위 클래스로 자료형을 지정을 했고, OBJ라고 하는 애를. 그리고 뭘로 만들었어요? 하위 클래스로 객체 변수를 생성을 했죠. 요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버라이딩 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자, 오버라이딩, 생성자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리를 우선 해볼게요. 자, 생성자가 아까 뭐였죠?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명칭을 갖고 있는 메서드.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생성자가 호출될 때 어떻게 호출될까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 부모 먼저 호출이 됩니다, 생성자는. 자, 그러면은 오버라이딩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부모 클래스로 자료형을 지정을 하고 자식 클래스로 객체를 만든 이유가 뭐다? 오버라이딩 하려고 한 거다 라고 한 거였는데, 그러면은 오버라이딩이 뭐냐? 클래스 이름은 동일하지 않은 거죠.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이름이 다르니까. 그 클래스 안에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메서드.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있는 거를 자식이 올라타서 재정의한다. 오버라이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버라이딩은 뭐가 먼저 호출이 돼요? 만약 자식한테 있으면 자식 클래스가 호출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해당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클래스 생성자로 객체 변수 생성을 하고 자료형은 상위 클래스로 지정을 했고, 자, 그 다음 지금 출력을 하려고 한대요. 뭘 출력을 하려고 하냐 봤더니 obj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는 compu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달라 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오버라이딩은 상위 클래스, 죄송해요.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 한다. 근데 부모 클래스보다 자식이 우선순위가 높다. 자, 그래서 여기로 이제 실행을 했고, 얘 실행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요 함수를 찾아가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자식이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누구 찾아가면 돼요? 얘 찾아가면 되겠죠, 얘. 이해되실까요? 자식한테 지금 자식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었고, 그 자식이 갖고 있는 요 함수가 메소드가 있으니까 여기로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여기로 왔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 넘에는 뭐가 들어갔죠, 지금? 이 넘에도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함수 호출하면서 뭘 보냈죠? 4 보냈죠. 자, 그러면 이 넘에는 뭐가 들어가요? 4가 들어가겠죠, 처음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얘가 이제 네 번째 이제 실행이 되겠죠. if 만약에 요 num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num을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뭐 하래요? compute라고 하는 메소드를 다시 호출을 하는데 num 빼기 1을 하고 더하기 num 빼기 3을 해 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우선 자, 4라는 애 지금 얘랑 참인가요? 이 조건 참이에요? 4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자, 이거 실행하나요? 아니죠. 이거 실행하겠죠.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냥 C라고만 쓰겠습니다. C 4 빼기 1 하면은 3, 그리고 플러스 C 4 빼기 3 하면은 1 이렇게 되겠죠. 자, 컴퓨터 함수를 또 호출을 했잖아요. 그쵸? 자, 얘 컴퓨터 3부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nu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3을 집어넣은 거죠. 자, 3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참인가요? 거짓이죠. 이거 실행하나요? 안 하죠. 얘를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가 결국에는 컴퓨트 3 빼기 1은 2,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um 빼기 3이니까 3 빼기 3 하면은 0이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한번 처리해볼까요? 컴퓨트 함수 실행하는데 1이라고 하는 값을 보냈습니다. 얘가 지금 1이라고 하는 거죠. 자,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참이죠. 참일 경우엔 뭐래요? 그 num을 리턴을 바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플러스 1. 자,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컴퓨터 함수 2 플러스 컴퓨터 함수 0 플러스 1.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실행을 해줘야겠죠. 컴퓨터 함수 2를 이제 호출을 한 거니까, 자, 얘 해보면은 2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니까 이거 실행 안 하고 얘 또 호출을 하면은 컴퓨터 함수 2 빼기 1 하면은 1 더하기 컴퓨터 함수 2 빼기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얘는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서 나온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고, 자, 얘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달아주면 되겠죠. 자, 컴퓨터 0이라고 하는 애 호출을 하면 뭐예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대로 num이 리턴이 되겠죠. 자, 여기가 0. 자,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애 호출하면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대로 num 호출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 호출하게 되면 얘도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넘 그대로 호출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0. 자, 이렇게 되면은 얘랑 상쇄되고 0 어차피 계산이 똑같으니까 결국 정답은 뭐예요? 1. 이해되실까요? 어떻게 1이 나왔는지. 자, 지금 이 부분이 뭐예요? 페런츠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한 거고, 지금 보면 이 부분은 뭐예요? 함수 컴퓨트라고 하는 애를 생성을 했고, 매개 변수는 정수로 받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넘이 1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넘을 호출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컴퓨트 자기 함수 호출하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컴퓨트 마이너스 2 요 라인을 실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반환을 하겠다 라고. 재기함수는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봤더니 내가 이번에는 child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는데, 얘는 어떤 클래스다? parents라고 하는 애를 상속받는 클래스인 거고, 얘도 지금 이름이 같은 compute라고 하는 함수가 생성이 됐는데, 얘도 매개 변수로 정수를 받는다. 자, 얘는 넘이 1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넘을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재기함수 넘 빼기 1 플러스 재기함수 넘 빼기 3 요 라인을 실행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클래스 굿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고, 거기서 지금 자식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자료형은 부모 클래스로 지정을 했으며, 이건 왜 그렇게 한다? 오버라이딩, 재정의를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뭘 하라고 한 것이었다? 클래스 child의 함수 컴퓨트를 호출해서 4라고 하는 값을 보내 그 값을 계산을 하게끔 한 거다. 그래서 결국 총 나온 값은 뭐다? 1이다.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보 보안에서 가용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뭐뭐뭐 있죠? 정보 보안에, 자, 소프트웨어 보안에 3개 요소 해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요 3가지가 있고, 자,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가되지 않은 개인 혹은 시스템 접근에 따라 정보 공개나 노출을 차단하는 거. 자, 무결성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는 수정할 수 없다. 중간에 바뀌면 안 된다. 정당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데이터가 변경될 수 없으며, 뭐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변경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특성, 그게 무결성. 자, 마지막 가용성은 뭐예요? 그쵸,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권한 받은 애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성, 뭐 이런 유사한 답안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2020년 4회차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